다음 시기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할 때 다음을 답하는 문제입니다. 이 식의 x항의 개수를 a라고 하고 상수항을 b라고 할 때 a의 b를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네모만 남겨놓고 나머지 식들을 전부 이항해주게 되는데 네모의 값은 60x 플러스 63이 되는데 그러면 a는 60, b는 63이 됩니다. 그러므로 a와 b를 각각 소인수분해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으므로 소인수분해해서 겹치는 수들 중에서는 지수가 가장 큰 수, 겹치지 않는 수들도 모두 곱해주어 1260이 나왔으므로 a와 b의 최소 공배수는 1260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x에 대한 함등식일 때 다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네모의 x항의 개수를 a라고 상수항을 b라 할 때 a, b를 각각 구해야 합니다. 먼저 x를 제외한 나머지 항들을 모두 이항시켜주게 되면 네모 제외한 나머지 항들을 이항시켜주게 되면 a는 60, b는 64라고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에서 구한 a, b를 각각 소인수분해하고 a와 b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줘야 하므로 a와 b를 소인수분해해주면 다음과 같고 최소 공배수는 a와 b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겹치는 수 중에 지수가 더 큰 것을 곱해주고 그리고 겹치지 않는 수들도 곱해주어 1260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항상식이 뭡니까? 항등식이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죠. 항상식이 성립을 하게 항상식이지? 이 문제 좌표 표현 위에 점 A, B, C에 대하여 y는 6분의 ax의 그래프가 삼각형 A, B, C와 만날 때 가장 큰 정수 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y는 6분의 a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하여 정비율 관계의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비율 관계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근데 잠시만요. 여기서 다음의 식에서 정비례 관계 그래프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의 식에서 어떤 거를 보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정비율 관계냐면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도 일정하게 변해야 하고 그 정비율 관계인지 보기 위해서 6분의 a 곱하기 6을 하여 a가 나온 것을 알 수 있고 6분의 a 곱하기 6의 2배인 12를 하여 이 a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어 정비율 관계 그래프한 것입니다. 그냥 y는 ax의 관계식이 있으면 그건 정비례 그래프인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6분의 ax 6분의 ax인 거는 그러면 6분의 a도 하나의 수니까 그 수를 만약에 a라고 뒀을 때 a 곱하기 x와 같은 거니까 저거는 정비례 그래프인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수는 있긴 한데 아무 수나 대입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므로 6의 배수를 곱해준 것입니다. 근데 수를 굳이 대입하지 않아도 6분의 a라는 수에다가 x를 곱해준 것이니까 그거는 y는 ax의 형태가 되니까 저거는 굳이 저 식을 굳이 수를 넣어주어 계산해주지 않아도 정비례 그래프인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냥 예시 잠깐만, 발표 방식 잘못됐어. 친구가 풀이한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만 해야지 저렇게 풀이한 거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를 하여 왜 그렇게 했는가를 지금 꼭 집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응? 저 식이 정비례가 아닌 정비례식이라는 걸 이해가 안 간다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할 뿐이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산출된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
저식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뭔 말이야? 그 저식 말고도 다른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를 질문으로. 그러면은 질문 방법을 바꿔야지. 네. 정비례식의 기본형이 무엇이 되는지. 위식이 이제 정비례 그래프라는 건 알겠나요? 저 그래프가? 네. 내 그래프와 원점이 지나면서 이 삼각형 ABC 안으로 겹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삼각형 ABC로 보았을 때 꼭지점인 A와 B와 C와 만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A의 좌표값, B의 좌표값, C의 좌표값을 대입하여 가장 큰 정수의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B의 좌표값을 대입해주게 되면 A가 3이 나오게 되고 C의 좌표값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A가 4가 나오게 되고 A의 좌표값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A가 9가 나오게 되므로 가장 큰 정수가 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첫 번째 식은 즉 B를 대입해서 푼 건가요? 네. 좌표평면이 점 A, B, C에 대하여 y는 6분의 AX의 그래프가 될 때 삼각형 ABC의 그래프가 삼각형 ABC와 만날 때 가장 큰 정수 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y는 6분의 AX는 즉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6분의 AX는 즉 6분의 A 곱하기 X이기 때문에 즉 여기다 6을 곱하게 되면 즉 A가 되므로 Y는 AX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식은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이 삼각형과 만나기 때문에 즉 꼭지점을 만날 수도 있고 이 통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점을 대입해서 그 가장 큰 A 정수를 구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점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즉 첫 번째 B점은 즉 B를 대입하게 된다면 B는 6분의 A 곱하기 2가 되게 됩니다. 를 계산하게 된다면 즉 A는 3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C는 4는 6분의 A가 되게 됩니다. 4는 6분의 A 곱하기 6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A는 4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는 6은 6분의 A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랬을 때 A는 9가 되므로 가장 큰 정수는 9가 되므로 답은 9가 되게 됩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것은 즉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즉 A와 B 그래프는 모두 온도에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그랬을 때 Y는 부피가 되고 X는 기압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B 그래프에 있는 점은 즉 B 그래프에 있는 점을 C라고 하고 A 그래프에 있는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점 C는 3,180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점 D는 3,1200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A 그래프의 시간 Y는 X분의 A고 B 그래프에 관련된 시간 Y는 X분의 B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 A와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는 즉 이 A 즉 여기서 Y는 X분의 A 중에 A이기 때문에 이 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는 A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A를 대입하게 된다면 1200은 3분의 A가 되므로 A는 360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B는 여기 B에 Y와 X 값을 대입하게 된다면 점 C에 Y와 X 값을 대입하게 된다면 1800은 3분의 B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B는 5400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답은 A는 3600, B는 5400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압이 P일 때 이 기체의 온도는 B에서의 부피는 기압이 P일 때 이 기체의 온도 B에서의 부피는 온도 A에서 부피보다 300제곱 세제곱 센티미터만큼 더 크다고 했을 때 P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즉 기압이 P라고 했으므로 먼저 X는 P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체 온도는 온도 B에서 즉 이 그래프가 B가 되므로 즉 이 그래프는 온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 온도 B에서 부피는 온도 A에서 부피보다 300 세제곱 센티미터 더 크게 된다고 했으므로 즉 온도 B에서 부피 즉 Y는 P분의 5400에서 온도 A에서 부피보다 3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더 크다고 했으므로 Y는 P분의 3600에서 300을 더하게 됩니다. 그게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P의 값을 구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 즉 상수함끼리 계산하게 되면 300은 P분의 1800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P는 6이 되므로 답은 6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문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정배열 그래프가 있고 무슨 그래프? 아니 반비례 그래프. 이 반비례 그래프 A를 Y는 X분의 A, B를 Y는 X분의 B라고 했을 때 이 좌표값이 3,1200에 있는 점을 D, 좌표값이 3,1600에 있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이때 Y는 부피가 되고 X는 기압이 될 때 이때 기압이 3일 때 다음 이 A, B의 값을 구하고 다음을 답하는 문제입니다. 기압이 3일 때의 값을 구하는 건가요? 기압이 3일 때에는 이 A, B의 값을 구하는 거고 기압이 3일 때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좌표평면에 좌표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기압이 3일 때만 A, B 값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자, 근데 그래프 해석을 해보자면 A와 B의 값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야? A와 B요. 네, A 그래프가 A가 뭐야? 이 반비례 그래프에 있는 A랑 B의 값을 라지 AB. 네? 라지 AB가 뭐야? 그래프 상에. 이거는 그 반비례 그래프 하는 거. 반비례 그래프 그 반비례 그래프 그래프 설명을 다시 해야 되겠어요. 네. 이 그래프는 즉 여기서 기압과 부피가 있을 때 기압이 높아질수록 점점 부피는 기압과 부피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온도에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즉 여기서 기압이 높아질 때 즉 점점 부피는 잠깐만, 네. 온도가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거지? 현재 A와 B의 온도는 서로 같아 달라? 달라요. 서로 다른 온도일 때의 기압과 부피에 관한 그래프야. 네. 이게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지.
그래프는 A와 B의 온도가 다를 때 부피와 기압에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그랬을 때 각 첫 번째 그래프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그래프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래프, 즉 A 그래프는 y는 x분의 a식을 갖고 있고 B 그래프는 y는 x분의 b라는 식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점 C는 3,1800이고 점 D는 3,1200일 때 첫 번째 문제 A, B의 값을 구하고 두 번째 문제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온도 A의 그래프고 온도 B의 그래프예요. 온도 A의 그래프고 온도 B의 그래프입니다. 네. 나가세요. 문제를 읽으시는데 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고 이 반비례 그래프는 온도가 A일 때 반비례 그래프와 온도가 B일 때 반비례 그래프가 되고 이 A는 y는 x분의 a가 되고 B는 y는 x분의 b라고 했을 때 다음을 답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와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 A의 반비례식인 y는 x분의 a에 이 점 D의 좌표값을 대입하여 구해주게 되면은 A는 3600, y는 x분의 b에 점 C의 좌표값을 대입시켜주게 되면 b는 5400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는 3600, B는 5400이 되므로 기압이 P일 때 이 기체의 온도 B에서의 부피는 온도 A에서의 부피보다 300세제곱cm만큼 더 크다고 할 때 P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때는 기압이 X를 기압으로 뒀을 때 P가 되므로 Y는 P분의 3600 플러스 300은 Y는 P분의 5400과 같게 되므로 상수항들끼리만 계산해 주게 되면은 300은 P분의 1800이 되므로 P는 6이 되므로 P의 값은 6이 됩니다. 예린이 질문 없어요? 없어. 이 문제는 곱해서 자연수 K가 되는 두수 XY에 대하여 X에 대한 함수 Y는 fx가 된다고 했을 때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곱해서 자연수 K가 되는 두수 XY였는데 X, Y를 곱해서 자연수 K가 된다는 건가요? 네. 네. 이거는 x와 y를 곱해줬을 때 k가 된다고 했으므로 y는 a분의 x의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y는 k분의 x가 되므로 그것이 fx가 된다는 것이므로 fx는 k분의 x가 됩니다. 그러므로 fx는 k분의 x분의 a의 형태로 만들어져 x분의 k가 되므로 fx가 k분의 x라고 했으므로 이 식은 이 아래 반비례식과 옳지 않으므로 옳은 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fx의 그래프는 반드시 0점을 지는다고 했는데 이 fx의 식은 x분의 k의 형태이므로 반비례식이기 때문에 이 좌표 평면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반비례 그래프이고 반비례 그래프는 0점을 지나지 않으므로 이번도 옳지 않습니다. fx의 그래프는 0,0 즉 0점에 대하여 대칭인 한 쌍의 곡선이라고 했는데 반비례 그래프는 이 0,0점에 대하여 대칭이고
이 대칭이 한 쌍의 곡선이므로 3번은 옳습니다. fx의 그래프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라고 했는데 직선의 그래프는 반비례 그래프이고 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는 것은 반비례 정비례 그래프가 그래프입니다. 이 k의 값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사분도 알 수 없고 얘 fx의 그래프는 제2사분면을 지나고 제4사분면을 지나는 반비례 그래프라고 했는데 이 반비례 그래프는 옳지만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났는지는 k의 값에 따라 결정되는데 k의 값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5번도 틀린 식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그 4번이 안 되는 이유가 반비례 그래프에서 직선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반비례 그래프에서 직선의 그래프도 아닌 것이지만 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는 것은 k의 값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k의 값은 이 문제에서는 구할 수 없으므로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는지도 모르고 직선의 그래프도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전재수 나가고 질문하세요. 어디 그 y는 fx여서 y는 x분의 k가 fx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x 곱하기 y가 k가 된다고 했으므로 이게 y는 x분의 a라는 정리할 값이 되도록 이 좌변에 y만 남겨놓고 x를 이항시켜주게 되면은 y는 x분의 k라는 반비례 그래프가 되는데 이게 fx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곱해서 잠수 k가 되는 두수 x, y를 대하여 x에 대한 수 y는 fx를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x와 y를 곱하여 k가 된다 했고 따라서 y는 x분의 k가 되고 이것이 fx가 됩니다. 이때 다음 설명서를 보았을 때 먼저 첫 번째 설명은 fx가 k분의 x라 했으므로 틀린 것이 됩니다. 2번은 fx의 그래프는 반드시 원점을 지난다 하였지만 x분의 원점을 지난다 하였지만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되므로 원점을 지나지 않으므로 2번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3번은 fx의 그래프가 0,0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한 쌍의 곡선이다 하였고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이므로 삭표편의 원리에 나타났을 때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고 곡선이 두 개의 곡선이 되므로 3번은 옳은 것이 됩니다. 4번은 fx의 그래프가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라 하였고 이때 k의 값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지 모르고 또 직선의 그래프가 아닌 곡선의 그래프이므로 4번은 틀린 것이 됩니다. 5번은 fx의 그래프가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는 반비례 그래프라 했지만
또한 K 값을 몰라면 5번은 옳은 것이 아니므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X곡의 음악이 수록된 시 문제는 X곡의 음악이 수록된 CD 3개가 있고 CD 안에는 곡의 연주 시간이 각각 5분, 6분, 10분인 곡들이 있습니다. 그때 5분인 곡은 2곡이 있고 10분인 곡은 1곡이 있을 때 곡과 곡 사이에는 각각 15초의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첫 곡이 시작되어 마지막 곡이 끝날 때까지 쉬는 시간과 연주 시간의 비율가 3대 80이 될 때 수록된 음악 중 6분인 것은 총 몇 곡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비례식을 이용하여 6분인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쉬는 시간과 연주 시간의 비가 3대 80이라 하였으므로 3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쉬는 시간은 전체 음악의 1을 뺀 것에 곱하기 15초를 해야 합니다. 이때 모두 분으로 연주 시간은 80이 된다 했으므로 연주 시간은 5분인 곡은 2곡이 있다 했으므로 5 곱하기 2 플러스 10분인 곡은 1곡이 있다 했으므로 10을 하여 20이 되고 6분인 곡은 총 몇 곡인지 모르므로 6 곱하기 x 마 3을 하여 이것이 8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20과 6 곱하기 x와 3 모두 단위가 분이 되면 15초를 60분의 15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례식의 성질 이용하여 괄호를 풀어준 다음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으므로 3 곱하기 2 플러스 6x가 적용되고 80 곱하기 4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1이 우변이 됩니다. 괄호를 풀어주게 되고 동료한 길목을 계산해주게 되면 x는 13이 되므로 6분인 것은 x 마 3을 하여 10곡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X곡의 음악이 수록된 CD 한 개가 있습니다. CD 안에는 곡의 연주 시간이 5분, 6분, 10분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5분인 곡은 2곡, 10분인 곡은 1곡일 때 곡과 곡 그리고 곡과 곡 사이에는 15초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첫 곡이 시작되어 마지막 곡이 끝날 때까지 쉬는 시간과 연주 시간의 비가 3대 80일 때 수록된 음악 중 6분인 것은 몇 곡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5초는 60분의 15분이기 때문에 60분의 15 곱하기 x-1을 해야 됩니다. X곡, 즉 음악의 즉 CD 한 개에 수록된 음악의 개수이기 때문에 즉 x-1은 즉 첫 번째 곡이 시작될 때 즉 그때는 쉬는 시간을 안 쓰기 때문에 x-1이 되게 됩니다. 네, 20 플러스 6, 즉 20은 잠깐만. 네? x-1 중에 -1을 하는 이유는 첫 곡이 앞에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쉬는 시간과 연주 시간의 비가 3대 80인데 그때 곡과 곡 사이는 15초의 쉬는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10번째 곡이 끝나고 나서 쉰다는 얘기야? 네? 10번째, X번째 곡이 다 연주가 마무리가 된다면 쉬는 타임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아니요. -1이면 그럼 어디야? 맨 끝날 때 그때 첫 번째와 마지막 끝날 때 두 개를 즉
만약 세 곡이라고 하면 연주된 곡이 세 곡이라고 하면 여기에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5초? 15초? 그래서 따지면 여기 첫 번째 마지막은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즉 세 곡 중 즉 이 X라고 하면 X곡이라고 하면 즉 이건 2가 되기 때문에 즉 X는 3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2는 1이기 때문에 X-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의미가 첫 번째 곡이 앞에 있는 쉬는 타임을 말하는 거야? 마지막에 끝나고 나는? 둘 다요. 그럼 마이너스 1을 해야지. 네? 아니죠. 빼기 하나잖아. 여기서 빼기 하나의 의미를 어디를 둬야 된다는 얘기야? 이 둘 다 아닙니까? 왜냐면 여기 만약 세 개라고 하면 네가 둘을 인지를 했으면은 2가 빠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상관없이 쉬는 시간 없기 때문에 마지막을 하나를 뺀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므로 즉 우측분의 15 곱하기 x-1이 됩니다. 그랬을 때 대 20 플러스 6 곱하기 x-3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은 5분인 곡 2곡 5 곱하기 10 플러스 10분인 곡 1곡이기 때문에 20이 되고 플러스 6 곱하기 x-3은 즉 5분인 곡 2곡과 10분인 곡 1곡을 더하기 때문에 x-3은 즉 나머지 6분의 곡이 됩니다. 그것이 즉 3대 18씩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즉 여기서 외항의 곡과 내항의 곱은 같기 때문에 그것을 즉 대입하게 된다면 3 곱하기 2 플러스 6x는 즉 80 곱하기 4x 마이너스 41이 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x는 13이 되므로 즉 13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즉 6분의 1 곡의 개수가 나오면 답은 10곡이 되게 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두 유리소 A, B에 대하여 B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보다 작고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보다 크지만 이 B B의 절대값보다 작을 때 점 B의 좌표표면 위에 점 B의 위치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2B일 때 점 B는 몇 사분면이 위에 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리고 여기서 점 A가 있습니다. 점 A는 B-A, AB입니다. 그랬을 때 점 A는 4사분면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점 A를 대입해서 활용하게 된다면 먼저 B-A는 즉 양수가 되고 A 곱하기 B는 음수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A 곱하기 B가 음수이기 때문에 즉 둘 중 A, B 둘 중 하나는 음수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B-A는 양수가 되므로 즉 첫 번째 경우 B가 양수이고 A는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B가 음수이고 A가 양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 대입을 하게 된다면 즉 B는 플러스가 되고 A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수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B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즉 음수가 되므로 이 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B는 양수, A는 음수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식을 대입해서 A 플러스 B는 음수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A는 음수가 되고 B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와 양수를 더하게 되면 양수 곱하게 되면 양수가 되지만 여기서 절대값 즉 B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보다 작으므로 A 플러스 B는 음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즉 그렇게 되므로 X는 음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A 플러스 2B는 양수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A는 즉 2B보다 작기 때문에 즉 A 플러스 2B는 양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양수와 즉 X는 음수, Y는 양수는 즉 제2사분면이므로 답은 제2사분면이 되게 됩니다.
저기서 그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b-a가 양수가 되고 ab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가요? 네. 주어져 있는 건 즉 a 점 a는 b-a, ab일 때입니다. 그럼 저 b-a가 양수이고 ab가 마이너스인 거를 음수인 거를 이용해가지고 b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2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하지만 여기서 문제에서는 a, b가 음수이고 b-a가 양수인 걸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 a는 즉 제4 사분면에 있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본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저기에 점 a가 있다고 가정을 한 건가요? 네, 그렇죠. 4, 4분면 위에 점 a가 있다는 걸 그럼 점 가정하고 a의 좌표값은 b-a, ab인 건가요? 네, 그렇게 되죠. 이 문제는 두 유리수 A, B에 대하여 A는 B보다 절대값이 크고 2B보다 작다고 하였을 때 점 BA 플러스 B, A 플러스 2B는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B-A가 양수라고 하였으므로 양수 마이너스 음수는 양수가 되고 양수가 되므로 이 b-a가 양수가 될 때는 b가 양수가 돼야 되고 b랑 a가 절대값이 얼마나 큰지만 주어져 있고 이 b랑 a가 어떤 수인지는 구할 수 없으므로 우선은 b가 양수가 되고 a가 음수가 돼야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양수가 나오므로 b가 음수가 되고 a가 양수가 되면 안 됩니다. 이때는 a 곱하기 b가 음수가 됐다고 하였으므로 이때는 a가 음수가 되고 b가 양수인 것이 됩니다. 이때 그렇게 되면은 a랑 b 둘 중 하나가 음수가 되게 되는데 이때 좌표평면 위에 점 a를 가정했을 때 점 a의 x좌표값을 b-a, y좌표값을 ab라고 했을 때 점 a는 제4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인데 이때 이렇게 되면은 a, b 둘 중 하나가 음수인 것을 알 수 있고 a 플러스 b는 이렇게 되면은 a가 b보다 절대값이 크다고 하였으므로 이 절대값이 큰 수인 a에다가 절대값이 a보다 작은 수인 b를 더했을 때 음수가 되므로 그러면은 a가 음수가 되고 b가 양수가 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 플러스 2b의 값은 a가 음수인 것을 구했고 2b는 a보다 절대값이 더 크지만 b가 양수였으므로 이 양수 곱하기 2를 해준 값인 양수가 되는데 여기서 이 b가 a보다 절대값이 더 크므로 이 절대값이 더 작은 음수와 절대값이 더 큰 양수를 더해주게 되면 양수가 나오므로 y좌표값은 양수가 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x좌표값이 음수이고 y좌표값이 양수일 때의 그 점은 제2사분면 위의 점이 됩니다. 앉아볼까요?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좌표평면이 반비례 그래프와 정비례 그래프가 지금 있어요. 반비례 그래프의 식은 y는 x분의 2a이고 정비례는 y는 마이너스 ax야. 그랬을 때 x 좌표값이 2인 어떠한 x의 좌표값이 2이고 반비례와 정비례와 만나는 점의 이름이 각각 a, b야. 그리고 x의 좌표값이 p일 때 반비례와 정비례와 만나는 각각의 점의 이름이 c, d야. 여기까지 이해돼? a, b, c, d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이해됐어요? A가 다시 한 문제. 점 a, b, c, d는 각각 x 좌표값이 2일 때의 두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a, b고 x의 값이 p일 때 만나는 두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각각 c, d야. 이랬을 때 삼각형 COD는 삼각형 AOB의 3배예요. 넓이가. 그랬을 때 P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각각의 A, B, C, D의 좌표값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 텐데 A, B는 X 좌표값이 2이기 때문에 각각의 식에다가 X에다 2를 대입하게 된다면 A는 2, A가 되고요. B는 2, 마이너스 2A가 돼요. 예. 아, 따라왔어요? Y 좌표 값은 어디서 보여지? 각각의 그래프에 대입을 합니다. 식에다가. 됐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C, D의 좌표값 또한 CD는 X의 좌표값이 P인 두 점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래프 식에다가 X에다가 P를 대입해서 구하게 된다면 C의 좌표는 P, P분의 2A야. 그리고 D는 P, 마이너스 PA야. 되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선분 A, B와 선분 C, D는 각각의 두 선분이 Y축에 평행을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부분이 모두 직각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AOB의 AB가 밑변이고 O하고 X좌표 X축과 만나는 곳이 이 선분의 길이가 높이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삼각형의 두 개의 넓이에 의한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삼각형 COD의 넓이는 C의 Y좌표와 D의 Y좌표의 절대값의 합이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P분의 2의 플러스 PA 곱하기 P가 돼. 이거 이해돼? 여기서 2분의 1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이고 맞아요. P분의 2A는 P분의 2A는 여기 이만큼 CP의 길이 그리고 PA는 PD의 길이 PA 더한 뒤에 곱하기 P까지 P의 길이 됐나요? 저 P분의 2 플러스 PA는 밑변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플러스 PA가 어디서 온 거야? 여기요. P, D의 길이. 근데 왜 플러스가? 거리를 구할 때는 우리가 양수를 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PA는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양수를 만들려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PA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어요? 그리고 3배고 삼각형 AOB의 넓이 또한 2분의 1 곱하기 3A 곱하기 2가 돼요.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3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고 여기까지가 절대값이 2A니까 3A가 맞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와 2 약분을 해주고 그리고 바로 안에 있는 거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얘는 P분의 PA가 되기 때문에 잠깐만 분배다.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해주게 되면 좌변이 바로의 값이 2A 플러스 P 제곱 A가 돼요. 우변은 다 정리되면은 5분의 A가 돼요. 그러하다면은 가로의 값 분배해줘서 다시 나오게 되면은 A 플러스 2분의 P 제곱 A가 되고 이것이 9A가 되고 양변에 A가 있기 때문에 왼쪽 식을 A로 묶을 거야. 그러면은
이해돼? 왼쪽 식을 좌변에 있는 식을 a로 묶어. 그러면 이 자리는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2분의 p 제곱이 돼. 약분해 준 거죠, 양변에. 네? 양변에 a가 있어서 a를 없애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좌변에 있는 식을 a로 묶은 거예요. 약변을 해주기 위해서. 좌변에 있는 식을 좌변에 있는 요식이 각각 문자 a를 지금 하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묶은 거야. 공통으로. 네? AB 플러스 AC가 있어요. 둘 다 A 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A 곱하기 B 뿔 C로 만들 수가 있죠. 네. 그거와 같은 의미예요. A와 A를 갖고 있기 때문에 A를 끄집어내면 이 자리는 곱을 했을 때 1이 돼야지 A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은 2분의 P제곱 A가 되겠죠. 결국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식을 변환을 한 거야. 그러면은 a 플러스 2분의 p제곱 a랑 그 a 1 플러스 2분의 p의 제곱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문자 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리고 좌변에 2분의 p 제곱만 남겨놓고 1을 이항을 하게 되면 9-1이 되므로 여기에다가 p의 제곱값만 구하게 되면 8에서 2를 곱하게 되면 16이 돼. 선생님 그러면은 저기 우변에 있는 a도 같이 묶어준 거예요? 아니 얘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야. 그럼 저 a는 어떻게 해요? 양쪽에 똑같이 a가 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a를 없애준 거지. 곱하기 a분의 1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서 묶어진 없어진 거야. 상태에서 곱하기 a분의 1을 한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a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p 제곱이니까 이 사이에는 지금 곱이 있는 거야. 얘는 곱셈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가 가능하지. 이항이 아니라. 그래서 2분의 p 제곱이 8이 되는 거예요. 그럼 p 제곱은 16이 돼요. 그래서 답은 16입니다. 이해 안 가는 거 있나요? 그 문제 설명할 때 네. 그러니까 저 문제에서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있고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한 개씩 있는 거죠. 그쵸? 그 A랑 B는 X의 값이 2일 때 그 반비례 관계 그래프랑 정비례 관계 그래프의 교점이 되고 있어요. 교점. 됐어요? 동욱이 나오세요. 처음 그림과 같이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가 있고 이 x좌표 값이 2일 때에 이 값 정비례 그래프의 교점을 반비례 그래프의 교점을 a, 정비례 그래프의 교점을 b라고 하였을 때 x좌표가 p일 때 정비례 좌표 그래프와의 교점은 c, 반비례 그래프와의 교점은 c, 정비례 그래프와의 교점은 d라고 하였을 때 삼각형 COD의 넓이가 삼각형 AOB의 3배라고 했을 때 P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이고 A는 0과 같지 않고 상수라고 했을 때 이 P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각 A, B, C, D의 좌표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A와 C는 Y는 X분의 2A라는 반비례식에다가 E와 P를 각각 대입시켜 주어 구할 수 있고 이 B와 D도 각각의 X 좌표값으로 이 Y는 마이너스 AX라는 정비례 그래프에 대입시켜 주어 좌표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좌표값을 모두 구해준 다음에 삼각형 COD는 우선은 C와 D의 길이인 P분의 2A 플러스 PA에 곱하기 루트
우선으로 이 우변과 좌변에 a가 있으므로 묶어주어 a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p의 제곱 9a가 있으므로 각 변에 곱하기 a분의 2를 해주어 2분의 9의 제곱은 9 마이너스 1이 되므로 p의 제곱이 16이 나오는 16이 되므로 p의 제곱은 16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산책로에서 수련이가 매점에서 출발하여 매분 50m의 속력으로 개명이는 화장실에서 출발하여 매분 60m의 속력으로 지연이는 식수대에서 출발하여 매분 100m의 속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쉬지 않고 걷는다고 하였을 때 이 세 사람이 오전 10시에 동시에 출발하고 처음으로 각자의 출발 지점에 동시에 서게 되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매점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는 500m, 화장실에서 식수대까지의 거리는 400m, 식수대에서 매점까지의 거리는 300m라고 하였습니다. 우선은 간 시간을 구해주기 위해서 속력분의 거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산책로는 총 1200m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 수연이, 대명이, 지연이의 각각의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연이는 24분, 대명이는 20분, 지연이는 12분이 걸린다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24와 20, 12를 소인수분해 해주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게 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나오므로 120이 됩니다. 120분은 2시간과 같으므로 이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걷게 되면은 출발 지점에 동시에 서게 되므로 오후 12시에 처음으로 출발할 지점에서 동시에 서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의 시간의 최소 공배수가 처음으로 각자 출발점에 동시에 서게 된 시간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23, 19 이렇게. 23번 먼저. 아니 뒤에. 응. 이거 먼저. 이 문제는 관계 그래프와 정비의 관계 그래프가 있고 때 x의 값이 2일 때 정비의 관계 그래프의 교점 a가 되고 정비의 관계 그래프의 교점 b가 됩니다. x의 값이 p일 때 정비의 관계 그래프의 교점 c, 정비의 관계 그래프의 교점 d가 됩니다. 삼각형 COD의 넓이는 삼각형 AOB의 넓이 3분의 이때 삼각형 AOB의 넓이는 삼각형 COD의 넓이의 3배가 될 때 P의 제곱을 구하는 무슨 말이야 다시. AOB가 어떻게 COB의 3배가 돼? AOB의 넓이요. 다시 말해봐. AOB의 넓이는 삼각형 COD의 넓이의 3배가 될 때 P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COD의 넓이의 3배가 어떻게 AOB야? 삼각형 AOB 네가 말하는 거를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AOB의 넓이가 COB의 3배야? AOB의 넓이가 COD의 3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니까. AOB의 넓이가 COD의 3배. COD의 넓이의 3배예요. 그러니까 COD 넓이의 3배면은 COD보다 넓이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AOD가 COD보다 3배가 더 크다는 얘기지. 네. 그림 봐봐. 맞아? 다시. 다시.
씨. 어. 삼각형 COD의 넓이가 삼각형 AOB의 넓이에 세배가 될 때 P의 제곱은 뭐 진짜 구하는 문제인데 먼저 점 A, B, C, D의 좌표값을 구해줄 수 있고 구해주게 되면 A는 X의 좌표값이 2가 되고 다음과 같은 반비례 그래프 위에 점이 되므로 2,A가 되고 B의 좌표값은 정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점이 되므로 2,-2A가 됩니다. C는 X의 좌표값이 P이고 그다음 P분의 2A가 되고 D는 P,-PA가 됩니다. 삼각형 CO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의 좌표값인 P가 높이가 되고 C의 Y의 좌표값의 절대값과 D의 Y의 좌표값의 절대값의 더함값이 밑변이 되고 삼각형 AOB의 넓이 3배는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의 좌표값이 2이므로 높이는 2가 되고 밑변은 A의 Y의 좌표값 플러스 B의 좌표값의 절대값을 하여 3A가 됩니다. 따라서 약분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9A가 되고 삼각형 CO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P의 제곱 곱하기 A가 됩니다. 이때 2분의 1을 분배해주게 되면 A 플러스 2분의 P의 제곱 곱하기 A가 되고 모두 A를 가지고 있으므로 A로 묶어주게 되면 A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P의 제곱이 되고 적용거 A와 9A는 A로 약분되어서 1 플러스 2분의 P의 제곱이 작용이 되고 1을 이항시켜 9 마이너스 1이 되어 P의 제곱은 16이 됩니다. 그래서 P의 제곱은 16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그림의 산책로에서 수영이는 매점에서 출발하여 매분 50m의 속력으로 가고 대명이는 화장실에서 출발하여 매분 60m의 속력으로 가고 지연이는 식수대에서 출발하여 매분 100m의 속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쉬지 않고 걷는다고 할 때 세 사람이 오전 10시에 출발했을 때 처음으로 각자의 출발점에 동시에 서게 되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매점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500m가 되고 화장실에서 식수대까지 거리가 400m, 식수대에서 매점까지의 거리가 300m가 됩니다. 먼저 시간은 속력분은 거리는 먼저 모두 총 거리를 구해주려면 500 플러스 300 플러스 400을 하여 1200m가 되고 이때 동시에 서게 되는 시간을 구해야 하므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므로 수연이와 대명이와 지연이 시간을 구해주면 되면 수연이는 24분 대명이는 20분, 지연이는 12분이 나오게 되고 이때 동시에 서게 되는 시간은 세 사람의 시간의 최소 공배수가 되므로 약분을 해주어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게 되면 120이 되고 약분을 해요? 그 소인수분해 주어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되면 120이 되고 120은 2시간과 같으므로 오전 10시에 출발했다 했으므로 오후
12시가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서 A에 알맞은 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이 있을 때 2분의 1 y 마이너스 a는 그대로 남겨두고 먼저 3분의 1을 이항시켜주게 되면 우변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x를 이항시켜주게 되면 은 플러스 3분의 2x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2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을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 y 마이너스 a의 가로는 풀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변은 각각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게 되었고 이때 2분의 마이너스 a만 남겨주기 위해서 2분의 1 y를 이항시켜주게 되면 마이너스 a는 6분의 x y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y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마이너스 a였으므로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여 a는 마이너스 6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 y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거 질문 있나요? 질문이요? 질문 있냐고 물어봤죠?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준영이 그러면 23번 하고 네 걸로 넘어와. 23번하고 네. 그리고요. 네. 23번 문제입니다. 반비례 그래프와 정비례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점 A와 점 B는 X값 2에서 즉 A는 반비례 그래프에 있는 식이고 점이고 B는 정비례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두 점 둘 다 X값이 2이고 또 점 C와 D는 똑같이 반비례 그래프 점 C는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고 점 D는 정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둘 다 X값으로 P를 가지고 있을 때 P를 가지고 있고 삼각형 COT는 삼각형 AOB의 3배일 때 P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A는 0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먼저 A는 즉 2,A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Y는 A분의 X이기 때문에 A는 2,A가 되고 B는 또한 2,-2A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대입을 하게 된다면 즉 C는 P,P분의 2A가 되고 여기 또한 P,-PA가 되게 됩니다. X값은 각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 P2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COD는 삼각형 AOB보다 3배 더 크다고 했으므로 먼저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P분의 2A 플러스 PA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즉 3번 PD의 길이는 PA고 3번 CP의 길이는 즉 P분의 2A이기 때문에 더한 D 곱하기 P 높이는 P가 되므로 곱하기 P를 하게 되면 그것이 즉 3 곱하기 즉 삼각형 AOB의 넓이와 같습니다.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A A와 마이너스 즉 2A를 더한 3A 곱하기 2가 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된다면 즉 A 플러스 2의 P의 제곱 곱하기 A는 즉 9A가 되게 됩니다. 이 식을 즉 각각 A분의 1을 곱하기 위해서는 즉 A와 A를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즉 A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P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각각 A분의 1을 곱하게 된다면 2분의 P의 제곱은 9-1, 즉 P의 제곱은 16이 되므로 답은 16이 되게 됩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승우와 보영이가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이기면 계단을 3칸 올라가고 지면 한 칸을 내려간다고 했을 때 승우는 5번보다 더 많이 이겼습니다. 그랬을 때 승우는 A번 이겼다고 했습니다. A번 이겼다고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승우가 보영이가 몇 칸 위에 있는지 구하는 문제, 몇 칸 위에 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몇 칸 위에 있는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승우의 횟수는 A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먼저 승우가 올라간 칸은 즉 승우가 올라간 칸은 3A, 왜냐하면 즉 A번 이겼고 이기면 3칸 올라갔다고 했으므로 3A가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10-A, 왜냐면 10번 했다고, 즉 가위바위보를 10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10-A가 진 횟수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보영이는 3 곱하기 10-A-A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즉 계산을 하게 되면 3A-10-A, 왜냐면 몇 칸 위에 있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곱하기 10-A-A가 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된다면 괄호를 풀면 즉 마이너스가 각각 곱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플러스 A가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괄호를 똑같이 곱하게 된다면 3을 30-3A-A가 되게 됩니다. 괄호를 풀게 된다면 즉 마이너스를 각각 곱하게 된다면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하므로 마이너스 곱하기 30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A를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3A 플러스 A가 됩니다. 계산을 하면 8A-40이 되므로 답은 8A-40이 되게 됩니다. 질문을 할게. 질문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이해됩니까?